네, 안녕하세요. 은빛돌고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음악 컴퓨터 추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요즘에 계속 바뀌는 어떤 컴퓨터 시장에 어떤 걸 고르면은 좀 괜찮게 쓸 수 있는가, 요런 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일단은 요거를 고르게 된 어떤 배경 같은 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의 컴퓨터, 뭐 특별히 뭐 엄청 다른 건 아니지만 그런 컴퓨터를 조립을 하거나 맞추려고 하거나 좀 구입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은가, 요것들에 대한 기준을 살짝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을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내가 이동성이 필요한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동성이 필요한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작업을 하는데 작업실과 집이 뭐 따로 있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 또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다. 학교에서도 하고 집에 가서도 해야 된다. 뭐 또는 배우는 사람인데 선생님이 컴퓨터를 내 거랑 좀 다르게 쓰기 때문에 내가 좀 가면서 체킹을 받아야겠다.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필요하시는 분들은 노트북을 세팅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학교 이제 작곡가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맥북 프로 하나씩 사고 오는 게 무슨 룰처럼 되어가고 있는 느낌인데, 사실 뭐 그거 아니더라도 좋은 거 너무 많기 때문에 뭘 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은근히 학교에서는 노트북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봐야겠죠. 포지션상. 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데스크탑을 무조건 추천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데스크탑의 퍼포먼스가 가격 대비 훨씬 좋습니다. 일단 CPU도 훨씬 좋은 걸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이 엄청 좋습니다. 뭐 SSD 원하는 만큼 달 수 있죠. 근데 노트북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고 두 번째, 맥을 쓸 것인가 윈도우를 쓸 것인가. 요것도 맨날 이제 싸우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로직을 내가 꼭 써야 된다 라고 하면은 맥으로 무조건 가셔야 되겠고, 그게 아니면은 원하시는 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맥을 쓰는 거 저는 뭐 추천하는 편이긴 한데, 왜냐면은 저는 컴퓨터를 메인 컴퓨터 작업용은 윈도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갖고 다니는 용도로서는 맥북 에어를 하나 쓰고 있는데 둘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작업은 저는 윈도우에서밖에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맥에서 기본 세팅하는 건 되게 좋은데 조금 더 하드코어하게 세팅을 하기 시작하면은 가격이 네, 좀 그렇습니다. 윈도우에서도 물론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유연하다 생각하실 수 있고, 그러나 맥이 좀 컴퓨터를 좀 안 친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맥이 좀 더 좋을 수 있다. 그런 것도 장점이기 때문에 뭐가 꼭 좋다, 뭐가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본인이 원하시는 걸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요즘에 고용량 라이브러리를 쓰느냐 안 쓰느냐 요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음악이 어쿠스틱한 어떤 기반의 그런 음색들이 필요한 악기들,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 뭐 드럼, 베이스, 기타 뭐 이런 것들의 용량이 큰 몇십 기가씩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는 가상악기를 쓴다 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좀 컴퓨터 퍼포먼스가 잘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세팅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샘플 위주로 뭐 스플라이스를 이용해서 샘플을 받아서 사용하는 힙합이나 뭐 이런 거 EDM 작업이 많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유연하게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업 스타일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이죠. 제일 중요한,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고 그걸로 지금 세팅하는가, 요거를 봐야 됩니다. 컴퓨터만 살 게 아닐 상황이 많거든요. 처음에 구입을 하시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구입해야 되고 뭐 헤드폰이나 스피커, 그 외 액세서리 뭐 등등등 구입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거에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가? 여기서 우선순위는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어떤 내용물입니다. 첫 번째, 저는 CPU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PU는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죠. 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오히려 SSD를 생각합니다. SSD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내가 뭐만 좀 하다 보면 용량이 부족하다고 허덕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모리도 무조건 클수록 좋고, 그 다음에 소음, 얼마만큼 시끄러운가. 컴퓨터가 또 너무 시끄러우면요, 보통 집에서 작업하실 때 뭔가 녹음을 할 때 굉장히 거슬릴 경우가 많습니다. 가이드로 녹음을 간단하게 하더라도 이게 좀 불편할 때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소음이 적은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요건 좀 나중 얘기긴 한데, 음향 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 이건 모니터에 보통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요건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CPU 플러그인의 구동 능력이 얼마만큼 되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의 가상악기를 쓰는가, 이펙터를 쓰는가, 이게 많으려면은 당연히 CPU가 좋은 걸 써야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웬만한 CPU들이 다 좋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뭘 사도 사실 나쁘진 않다. 제가 쓰고 있던 컴퓨터는 지금 메인 컴퓨터 i9 12900K였어요. 12900K가 지금 CPU 벤치마크 사이트인데, 패스마크라는 데서 그냥 요 점수만 보시면 됩니다. 41,409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일 빠른 컴퓨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난 다음에 나왔었던, 보시면은 2023년에 나온 14600K, 네, 2세대가 더 지난 다음에는 i5의 이름을 달고 나온 친구가 제 거랑 거의 맞먹는 속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최신형 15세대는 i9, 지금 i9이 없어졌죠. 코어 울트라 9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67,000점을 넘어가고 있어요. 네, 이런 정도면은 플러그인을 한 500개씩 걸어도 네, 문제가 없을 정도로 돌아갈 겁니다. 네. 애플 M4도 좋다고 요즘에 난린데, M4 막 CPU 성능 엄청 좋다 했는데 제 거보다는 나쁘죠. 네, 물론 벤치마크 상입니다. 실제로 돌아갈 땐 또 느낌이 다를 수는 있긴 해요. 그럼에도 좋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 성능인데도 불구하고 돌아가는데 여태까지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2만 점이 넘으면은 보통 100개는 기본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본인이 사고자 하는 컴퓨터 CPU의 어떤 패스마크 점수를 한번 보시면서 요게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웬만해서는 CPU가 딸릴 일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메모리, 램은 일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책상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책상이 크면 한 번에 쫙 어질러 놓고 한 번에 작업을 한 다음에 싹 치우고 다음 거 쫙 펴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작으면은 저보다 폈자 요거를 굉장히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버로드가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얘가 전체적인 퍼포먼스 향상을 해서 크면 클수록 좋아요. 특히 라이브러리 위주의 가상악기를 쓰시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32GB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그 이하로 되면은 메모리에서 얘가 불러오는 양이 적어서 SSD를 혹사하거나 아니면 좀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32GB 이상을 추천드리는 편이고, SSD는 도서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자료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샘플이나 라이브러리 이런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큰 게 좋고요. 노트북이 요즘에는 이 SSD 용량이 좀 정해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는 최소 512 이상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되도록이면 얘가 큰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또 속도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SSD도 빠른 게 있고 좀 느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빠른 거를 구입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라이브러리나 샘플 로딩 속도가 빨라져서 쾌적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램이 있는 제품을 추천드려요. D램 리스라고 D램이 없는, 캐시가 없는 제품이 있고 D램이 있는 제품이 있는데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D램 제품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상황을 한번 설정해보고 어떤 세팅을 하면 좋을까를 한번 체크해볼게요. 예제 1번, EDM 위주로 작업을 한다. 스플라이 샘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가상악기는 세럼을 많이 씁니다. 세럼은 가상악기가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CPU를 많이 먹는 계산 위주의 가상학기가 있고, 그다음에 SSD랑 램을 많이 먹는 라이브러리 위주의 가상학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 CPU를 많이 먹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EDM 쪽에서는 많이 쓰는데, 이런 친구들을 쓸 때는 CPU가 좋을수록 역시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램이나 SSD는 그냥 보통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다. 여기서 보통이라고 해서 너무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네, 기본 이상 하셔야 되는데, 좀 이따가 제가 해놓은 견적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제 2번. 발라드 위주의 작업을 많이 한다. 이런 분들은 보통 어쿠스틱 악기들을 많이 쓰고, 그러면은 대용량 가상악기 위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CPU는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램이랑 SSD를 최상으로 세팅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제 세 번째. 자, 싱어송라이터로 작업을 하고 있다. 내가 보컬과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직접 녹음을 한다. 사용악기가 별로 많지 않다. 자, 이러신 분들은요, 사실 뭘 사도 상관없습니다. 네. 웬만한 컴퓨터들 이거 안 돌아가는 애들은 없습니다. 자, 대신에 이런 분들은 저소음이 중요하죠. 왜냐, 컴퓨터를 옆에 놓고 녹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소음이 안 나도록 세팅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예제입니다. 예제 네 번째, 학교와 집 양쪽에서 쓰려고 한다. 이동이 많다는 거죠. 가상악기를 여러 가지 쓴다. 뭐 라이브러리도 쓰고 뭐 CPU 위주의 그런 가상악기도 쓰고 그런다는 거죠. 협업을 위해서 이동이 많다. 그런 경우는 저는 고성능 노트북을 추천드립니다. 노트북 사양이 정말로 웬만한 작업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노트북을 잘만 세팅해 놓으면은 그걸 그냥 메인으로 써도 될 만큼 좋은 성능이 요즘 나오기 때문에 저는 고성능 노트북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추천하는 일반형 데스크탑 견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CPU는 i5 14세대를 골라봤어요.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12세대 i9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을 정도로 컴퓨터 CPU 성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골랐고, 사실 15세대가 새로 나오긴 했지만 가격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게 많아서, 네. 그리고 AMD를 고르지 않느냐라시는 분도 계신데, 경험상 AMD가 나쁘진 않지만, 물론 저처럼 이제 호환성 문제를 겪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호환성 문제가 가끔 생길 때 답이 좀 애매해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냥 그래도 인텔을 쓰고 있는데, 사실 다다음쯤 되면은 AMD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메모리는 16기가짜리 두 개를 해서 32기가를 세팅했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미니멈입니다. 그래서 32기가는 무조건 세팅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메인보드는 CPU에 맞춰서 쓸만한 걸로, 네. 에이서스, 네, 가장 제가 신뢰하는 회사 중에 하나죠. 에이서스랑 기가바이트 두 가지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20만 원대 제품으로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SSD는 웬디 걸로 이번에 골라봤는데 성능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고 해서 2테라짜리로 골라봤습니다. 역시 D램이 있는 제품이라서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SSD 말고 하드디스크도 구입을 했는데, 하드디스크 HDD 이거 왜 구입했냐면은 백업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끝난 작업들 이런 것들을 따로 모아놓을 필요가 있고, 잘 안 쓰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도 따로 모아놓을 필요가 있어서 이런 거 하나쯤은 꼭 갖고 계시길 바래서 저는 하드디스크도 꼭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앱코에서 나온 UD550이라는 제품인데, 요즘 어항형 케이스라는 게 인기예요. 그래서 약간 쇼윈도처럼 이렇게 두 면이 전부 다 강화 유리인 건데, 강화 유리로 되면 장점이 강화 유리가 은근히 소음을 잘 막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화 유리가 두 면이나 있으면 더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저 친구를 골라봤고요.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650짜리로 골라봤습니다. 이 친구도 가격 대비 성능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쿨러는 서머라이트 거를 골라봤는데, 얘는 가성비 뭐 괜찮긴 한데, 일단 저는 소음이 25.6dB 굉장히 낮은 걸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소음 면에서도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골라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형을 골라봤고요. 제가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또 다른 컴퓨터 견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좀 더 고급형인데 가격은 330만 원인데, 저도 지금 하면서도 와, 요즘에 컴퓨터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구나 싶었는데, 뜯어보니까 또 제가 뭐 그렇게 뭐 이상한 걸 고른 건 아니에요. 일단 CPU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i9급에 해당했던 것이 지금 이제 100만 원이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를 지금 두 개를 골랐는데 64기가인데도 불구하고 메모리 가격이 생각보다 높진 않거든요. 근데도 거의 30만 원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메인보드 가격이 정말 오른 것 같아요. 제가 보통 메인보드를 한 30만 원대 왔다 갔다 고르는데 지금 나와 있는 메인보드는 울트라 9에 맞춰서 사려고 하니까 거의 뭐 4-50만 원대가 기본인 것 같아서 가격이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도 그중에서 좀 가장 신뢰할 만한 역시 에이서스 거 골랐고,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도 제가 지금 그래픽 작업을 하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성능이나 아니면은 지금 프리미어 같은 거 동영상 편집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을 골라봤는데 4060이 사실 그래픽 카드 시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50만 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차지하는 것 같다. 그다음에 SSD를 두 개를 골랐습니다. 아까 전에 똑같은 건데 두 개를 고른 이유는 제가 보통 윈도우 OS용 하나, 그다음에 라이브러리용으로 하나 놓고 씁니다. 또 저는 사실 SSD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샘플용, 그다음에 프로젝트용, OS용 다 나눠서 쓰는데 그렇게까지는 하기 좀 힘드니까 적어도 두 개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백업용으로 역시 하드디스크를 하나 추가했고요. 케이스는 안텍에서 나온 C8이라는 제품인데 얘도 역시 어항형 제품입니다. 어항형 제품이라서 좀 더 좋아 보이고 인테리어도 훨씬 더 괜찮아 보이고 소음에서도 강하지 않을까 싶고요. 안텍이 원래 좀 그런 쪽으로도 괜찮은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다음에 시소닉의 뉴포커스 V4 850W짜리 파워를 골라봤습니다. 이 친구는 20dB 거의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소음이 없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혹해서 샀다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쿨러는 딥쿨이라고 하는 회사 제품인데 얘는 아까 거보다도 더 조용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테리어 효과도 확실히 괜찮은 제품이라서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가격이 다 해보니까 330이 좀 넘네요. 네, 하여튼 요 정도로 제가 세팅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맥을 고르신다면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 데스크탑용 맥은 무조건 맥미니로 가겠습니다. 맥미니가 정말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맥미니에다가 기본 세팅인데 메모리 16기가에 512 저장, 요 정도만 가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120 조금 안 하는 요 가격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작업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요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고급형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 가격이 330, 아까랑 비슷해지네요. 네. M4 프로에다가 48GB 메모리, 그 다음에 1TB SSD인데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세팅했었던 윈도우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해 보이죠, 뭐가. SSD도 좀 많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도 매우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맥은 좀 이렇게 뭐가 부가적으로 붙을 때 가격이 쭈쭈쭉 올라가 버려요.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메인으로 맥을 쓰기 좀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노트북을 사신다. 노트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 노트북은 시장에서 퍼포먼스를 위해서 나오는 제품이 생각보다 이렇게 메인이 아닙니다. 걔네들이. 보통은 이동성과 이제 배터리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번에 나온 인텔 CPU도 저전력이랑 요런 쪽에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썼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그 전 세대에 비해서 더 잘 나오거나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상황이 됐는데 전기는 좀 덜 먹는데 그게 이제 홍보의 핵심이 돼버렸어요. 걔네들이.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동일 가격 대비 이제 데스크탑에 비해서는 성능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거는 확실히 본인이 인지를 하고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는 이제 보급형으로 윈도우를 쓴다 그러면 요 정도 고를 것 같아요. 제품은 80만 원대 제품이긴 한데 코어 울트라 5 125H라는 CPU를 달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이제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웬만한 작업에서는 괜찮다. 메모리도 16기가고 SSD는 512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윈도우 노트북에서 좀 더 괜찮은 걸 권한다. 그러면은 가격이 또 200으로 뛰는데 200 정도로 세팅했을 때 저는 지금 나와 있는 윈도우 노트북용 CPU 중에서는 제일 빠른 거에 속하는 코어 울트라 9 285H라는 녀석을 골라봤습니다. 그 CPU가요. 285H가 정말 빠른 편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메모리가 32기가, 그 다음에 SSD도 1TB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성능들이긴 한데 무게도 1.28kg 정말 가볍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도 괜찮고 만약에 제가 노트북을 사야 된다 그러면 요 정도 구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사고 싶다 그러면 저는 사고 싶은 게 있긴 해요. 이건데 노트북에 LCD가 2개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무게는 좀 무거운데 라이젠 9이 들어있습니다. 라이젠 9에 7945H라는 CPU인데 정말 무지막지하게 빠른 녀석이고 메모리 32기가에다가 SSD 뭐 1테라이긴 한데 2테라구나. 2테라이긴 한데 그래픽 카드도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RTX 4090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좋긴 좋습니다. 근데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사고 싶은 것 뿐이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품이 있다. 자, 그럼 맥북을 추천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만약에 내가 싱어송라이터라서 컴퓨터를 옆에 놓고 내가 녹음을 한다. 이러신 분들한테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녀석, 맥북 에어입니다. 맥북 에어는 펜 자체가 없어서 그냥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이 친구를 구입하시면은 녹음에서는 최강이지 않을까 싶고, 메모리 16기가에 SSD 512인데 가격은 거의 200을 하죠. 이런 점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맥은 전체적으로 좀 비쌉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맥북은 이 정도인데요. M4 프로 칩을 사용하고 48기가 메모리에 1테라 SSD인데 가격이 400이 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보통 맥북 프로 사시는 분들이 300에서 400 사이로 왔다 갔다 해서 사시더라고요. 그 정도는 해야지 원하는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는 노트북이라서 진짜 비싸다 할 수 있는데, 사실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이 옵션을 더 올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1130만 원. 이건 진짜 좀 그렇긴 한데, M4 맥스 칩에다가 메모리 128기가 SSD 8테라로 달아버리면은 그냥 가격이 1000만 원이 넘어버리는 기염을 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예산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보통 쓰는가 이걸 체크를 잘 해보시고 구입을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M4 Max가 엄청나게 좋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지금 CPU들 뭐 성능 나오고 있지만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죠. 12900K 12세대 i9인데 이 친구들에 비해서 노트북들은 그렇게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사용에서 괜찮다 정도지, 퍼포먼스를 위해서라면은 노트북보다는 당연히 데스크탑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SD를 달 수가 없습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는. 노트북이 요즘에 다 자리가 없어서 안에다가 SSD를 하나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외장형 SSD를 보통 사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로 SSD 케이스를 사가지고 SSD를 붙여서 이제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추천해드렸던 SSD 계속 한 가지만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를 사용하셔가지고 외장 케이스에 다 쓰시면은 거의 뭐 내장에 가까운 속도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스를 반드시 USB4 지원하는 40Gbps짜리를 지원하는 녀석을 쓰셔야지만 그래도 성능을 좀 어느 정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10Gbps짜리도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저 성능에 반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물론 지금 40Gbps짜리도 100%를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처음에 또 음향이라고 얘기한 게 있는데, 음향 얘기는 뭐 다른 건 아니고 모니터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니터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스피커 세팅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 방에 세팅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 스튜디오에서는 모니터를 큰 TV로 하나를 대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 모니터 2개를 바닥에 완전 이렇게 붙여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사실 터치가 되는 친구들이라서 컨트롤러 대용으로 쓰려고 해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스피커에서 나한테 오는 거리 안에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은 소리가 다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생각보다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모니터를 세팅하실 때 좀 고민을 해보시라고 요 음향이라는 얘기를 넣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큰 거 뒤에 하나, 작은 거 밑에 2개 이렇게 세팅이 되어서 이제
걸리적거리는 게 없도록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는 반드시 스피커보다 뒤쪽에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건 어때요 하는 의견이 있으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또 답변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전체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 녀석 뭐 컴퓨터도 모르면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뭔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또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그렇군요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대학교는 컴퓨터를 나왔기 때문에 컴퓨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컴퓨터에 대해서는 나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잘하는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저보다 잘하시는 분 당연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은빛도르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